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스윙을 다 배우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이제 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스윙이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씩 자르는 거죠. 이 차트를. 그래서 모든 차트를 다 일주일씩 잘라서 한번 보는 거죠. 뭐 대형주도 보고 중형주도 보고 소형주도 보고 기준은 항상 일주일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면 봉이 5개잖아요. 그래서 봉을 5개씩 계속 잘라서 내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 통계적으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높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매법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VIP 완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VIP 1, 2, 3 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는 급등주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급등주의 가장 기본, 시작은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초소형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최소 10% 이상의 급등 구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10% 이상의 급등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어, 양봉에서 발생했을 때 피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음봉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설사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신 거죠. 마이너스 28%.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설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이런 10% 이상의 급등을 이제 경험을 하셨다. 10% 이상의 급등을, 이 12% 올라온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똥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단기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캘핑이 있는 거고요. 스캘핑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VI인 거죠. 그래서 발생했냐 안 했냐. 그래서 10% 이상의 급등한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 스캘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간인 거죠. 나는 30분 이내로 가능하면 청산시키고 싶은데 그게 스캘핑인 거고, 그 이상 지켜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인 거고, 그리고 상한가를 쳤냐 안 쳤냐에 따라서 상한가 매매법을 쓸지 아니면 이쪽 스캘핑을 쓸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쓸지 기준을 잡아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S2를 기준으로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이렇게 딱 쳤을 때 지금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러면 분봉으로 바로 가는 거죠. 분봉으로 갔을 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상한가를 친 다음에 풀린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상한가가 이렇게 삐죽하고 다시 상한가 친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딱 치고 나서 이 이후로는 풀리는 적이 전혀 없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낫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한가를 딱 쳤다가 풀렸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쳤지만 이때 한번 정리를 해주고 청산을 한번 해주고 들어간다면 재진입하는 게 낫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선 돌파로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또 이제 포인트가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면 다시 재진입을 하고 상한가가 또 풀렸어.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지금 상한가가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상한가 쳤다가 또 풀리고 그러면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네.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상한가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매수 잔량이 있잖아요. 네. 2,695원. 음. 지금 100만 주가 걸려 있잖아요. 음. 여기에다가 한 주 내가 사겠다. 음. 내가 이걸 지켜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내가 여기다가 상으로 사겠다 해도 되고, 음. 아니면 이제 한 주 그냥 매수를 걸어버리고 SMS를 내가 받겠다. 음. 그래서 한 주가 팔렸어. 그럼 상한가가 풀린 거잖아요. 음. 한 주가 사졌으면 음. 질타기죠, 어떻게 보면. 음. 음. 그렇지만 나는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음. 그때 내가 몇 주 팔겠다. 음.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음.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매수는 못하죠. 음. 상한가 이미 쳐버렸으니까. 음.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데 상한가를 친 경우에 어떻게 할래? 또는 내가 상한가를 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래? 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음, 얘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다음날 음. 어떻게 할래? 그 음. 생각인 거거든요. 음. 이해되셨죠? 네. 예. 내가 진입을 한다면 대충 이제 큰 그림만 먼저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초단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래? 그 다음은 스캘핑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 트레이딩 배우고 그 다음에 상한가, 음. 그 다음에 이 초단타 하는 경우에 위험 관리.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좀 정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초단기 매매 방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 페이지가 98페이지가 된 때가 작년인가 그래요. 음.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8페이지? 한 30페이지 음.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 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용이.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해서 음. 제가 지금 좀 많이 늘려놓은 케이스인 거죠. 음.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게, 음. 스텝 3에서 스캘핑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상한가에서 이 스캘핑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스윙을 하다가도 초단타로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음. 어느 날 갑자기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진바이오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다고 쳐요. 전진바이오 템을. 음. 근데 이제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됐었는데 음. 요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해를 막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네. 손해를 막 보고 있다가 음. 저희 평단가가 여기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가 어, 어느 날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치고 올라가는 강도 자체가 되게 세잖아요. 지금 10% 이렇게 탁 음. 치고 올라갔다가 8% 마감하고 음. 지금 11% 올라갔다가 6% 마감하고 음. 그랬잖아요. 이 수익권 잠깐 왔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얘를 지금 선주를 들고 있어. 그럼 500만 원 정도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총 투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라서 500만 원이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좀 절반 정도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럼 언제, 왜 덜어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만 봐도, 음. 여기서부터 봉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봉이잖아요. 음. 다섯 번째 양봉이면 조정이 나올 거다. 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음. 그리고 이미 이쪽에서부터 이제 수익권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천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만 100주라도 음. 팔기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음. 네,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막 계속 이제 음. 1% 수익권부터 음. 계속 팔고 하다가, 근데 내가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아. 음. 그럴 수 있잖아요. 앞에 네네. 이제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음. 이것저것 막 분석을 해봤더니, 음. 괜찮아. 이 종목은 괜찮은 음. 종목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들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네. 종목은. 근데 이 재무 구조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청산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 음. 여기서부터는 내가 투자로 좀 가져가고 싶어.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두고 이제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음.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정도 팔았어. 그럼 음.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가 위에 놀고 있을 때 공세의 매수법이면 이봉의 종가에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5천 주를 다시 만들어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럼 내 평단가는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상태에서 이날 이제 평단가보다 좀 더 이제 이 음. 1% 수익권 또 오면 음. 그때부터 또 막 다만 100주라도 또 막 팔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이제 1000주를 한 번에 팔아도 뭐 음. 1000주라기보다는 한 400주, 500주를 이제 한 번에 절반 정도를 그냥 날려도 상관은 없죠. 음. 그렇지만 다시 재매수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왜냐면 요 시가 위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인도 지금 물량을 지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음. 그런 걸로 봐서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음.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361 정선 돌파로 좀 더 사도 상관이 없는 날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음. 저항선 돌파로 사도 되는 날이 되는 거고. 음.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해도 음. 여기서 이제 또 일부 수익 내고 내려오면 음.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매집을 또 좀 해놓고. 음. 이해되셨죠? 네.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 그게 바로 급등주 매매법하고의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음. 거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내가 산다면 스캘핑으로 사고, 산다고 해도 스캘핑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근데 1%부터는 실제 매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평단가가 이만큼이었는데, 음. 여기서부터, 내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됐는데, 음. 그러면 수익 구간에 왔다가, 음. 수익 구간이 아니었다가, 음. 수익 구간이 왔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아니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쪽은 내가 못 봤다고 쳐. 음. 이쪽은 못 봤다고 치고,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1% 수익 구간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뭐 이 옷 내가 100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1%에 해당되는 100주 정도가 이제 보초병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보초병을 100주 정도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음. 체결이 됐다. 음. 그러면 이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 자체를. 음. 그러면 지금 급등 패턴이잖아요. 패턴 자체가 이렇게 음. 보면 이평선으로 봐도 그렇고 배웠잖아요, 이미. 음. 그러면 이거 급등주 매매법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급등주 매매법은 스캘핑 매매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500주가 부담되기 때문에 팔긴 팔아요. 100주씩 이렇게 음. 100주씩 이 위로 이렇게 음. 신고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음. 팔려고 하는데, 음.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팔았다. 음. 그러면 또 다음은 언제 사야 되냐? 음. 그러면은 361 정선 돌파기 때문에 이 봉에서는 살 수도 있다고요. 살 음. 수도 있는데 음. 지금 내 평단가보다는 높잖아요. 음. 그죠? 이미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 안 팔겠다는, 아니, 안 사겠다는 거죠. 음. 지금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다음은 언제 팔 거냐면 내가 이쪽에서는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팔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 또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이쪽에서는 안 팔고 음. 팔려고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얘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막 팔았다가 여기까지는 팔 수 있는데 이 밑으로는 또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음. 음. 근데 내가 물량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지선을 그려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지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팔든 아니면 이 지지선으로 좀 많이 팔든 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이 이 지지선이다. 음. 왜냐하면은 이쪽은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음.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열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음. 그래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매도가 안 되는 거죠. 음.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그 음.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지금 팔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신고가가 안 나왔잖아요. 음. 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음. 근데, 여기는 이제 신고가가 안 나오고 오히려 손실 구간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냐? 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음. 아니면 단주가 좀 애매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천주였는데, 주봉 세우고 뭐 이러면서 예, 아, 그러면서 이제 단주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주 처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뭐 저항선 돌파로 한다든지 음. 아니면 2시 그쯤에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2시쯤으로 가서 2시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 20분이면 요때 이후로 이 다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저항선 돌파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면 아, 요때 좀 더 사놔야 되겠다. 음. 다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 그냥 장 마감하는 딱 그 시간에만 오르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못 음. 사는 거죠. 음. 이 오른쪽에서는 못 사죠. 이 오른쪽에서는. 음. 네네. 밀리니까. 음. 여기서는 사도 되지만 음. 이봉하고 이봉 음. 한 두 봉 정도는 사도 되지만 이 오른쪽은 이제 끝난 거죠. 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음. 다음 날 사면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나아요. 음. 이렇게 조급하게 막 살 필요 없이. 음. 이해되셨죠?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급등주 매매법에서 스캘핑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거고, 음.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법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가 급등주 매매법으로 어떻게 또 전환을 시킬 거고, 음.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급등주 매매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일봉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음. 내가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다 그러면 일분봉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음, 매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1분을 보려면 1분이 뭐 3%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음. 할 수도 있고 음. 뭐 2%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잽싸게 3초봉 정도를 가지고 보는 게 나아요. 음.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거는 기준이 되는 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갑자기 막 실리고 그런다 그러면 짧게 보는 게 낫죠. 그런 예제가 아까 상한가 친 애들 중에 오전에 9시 반 전에 9시 반 전에 상한가 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9시 12분에 상한가 쳤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오늘 어, 장 시작과 동시에 11%가 있던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공 하나가 9%짜리. 음. 1분 만에. 음. 그리고 1분 만에 4%짜리 오르고 1분 만에 3% 하락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음. 품 자체가. 그러면 어,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센 애들인 거죠. 음. 그래서 매수세가 세다.
음, 지금 매수세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초봉으로 전환을 하는데 3초봉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음,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음, 3초봉으로 바로 가서 그 대신 봉이 많아지는 거죠. 음, 그죠? 봉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음, 그러면 오늘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 돌파 이렇게 그려서 사면 되겠다. 음, 이쪽에서도 사든지 이쪽에서 사든지 음, 이쪽에서 사든지 이쪽에서 사든지. 음, 그리고 나서 신고가 나왔잖아요. 음, 그죠? 여기는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음, 그러면 신고가 끝나서 사도 되고 음, 보통 돌파할 때도 많이 사거든요. 여기까지는 사도 돼요. 여기서 그렇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파하는 봉까지 이 봉까지. 음, 보통 진입 포인트라고 하면 오늘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신고가 첫 번째 봉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타기 할 때 좀 많이 쓰는 봉이 이 봉이에요. 음, 그래서 매수세가 여기서 세지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보통. 음, 그래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저항선 돌파인 거죠. 나름 저항선 돌파로 또 다시 생각을 하는. 그리고 361 저항선 돌파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음, 이봉 나왔고, 이봉도 나왔죠. 음, 그리고 이봉은 좀 까리하고, 이봉은 확실하죠. 이봉 나오고, 이봉 나오고. 음,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음,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30%잖아요. 상한가. 여기가 30%고, 여기가 이제 어제 종가잖아요. 어제 종가.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란 말이에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절반이면 음, 15%, 한 요 정도 선이잖아요. 음, 그래서 15% 밑에서는 사요. 음, 위에서는 안 사고. 음, 여기는 내 구역이지만 여기는 형님들 구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이 상한가 기준으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랐다가 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음, 그죠? 음, 그러면 15% 밑으로 밀리면 저는 또 들어갈 수 있지만 음, 15% 위에서 20%까지만 밀리고 다시 오른다. 음, 그럼 그런 종목은 좀 꺼려지게 되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제 매매 보면은 15% 미만까지만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체에 대한 얘기, 이제 목 잡아가지고도 얘기를 계속 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까지가. 가장 큰 그림은, 음, 어, 손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음, 심지어 상한가, 상한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손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상한가가 풀려. 음, 그러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음, 좀 심한 애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금 얘는 이제 18%까지 밀린 거고 음, 28%까지 갔다 18% 그러면 10%가 밀린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산 시점이 28%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0% 상태거든요. 음, 그래도 손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좀 밑에 이렇게 10%, 15%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 중에 14%죠. 얘는 아니고. 어.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까지 갔다가 12%까지 밀렸으니까 얘도 한 10% 밀려 있는 거고. 음, 얘도 보시면 지금 29% 상한가 쳤다가 음, 13%까지 떨어진 거죠. 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17%가 떨어져 있으니까. 음, 그래도 손절을 하면 안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 음, 재무제표를 보는 거잖아요. 음, 이해되셨죠? 네, 어. 손절은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초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도 가장 큰 대전제는 손절 금지인 거죠. 손절 금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내가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만 사야 되겠죠. 음, 그죠?
그리고 초단타 매매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대책이 바로 스윙으로 전환시켜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을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장대 항봉을 내가 노렸어. 장대 항봉도 지금 얘가 첫 번째 장대 항봉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가로 이제 물타기를 보통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밀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밀려. 그러면은 다음 봉은 이런 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밀려서 이제 밀리는 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장대양 봉이 나오고 밀리는 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스윙에서는 이거 급등주 매매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에서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예, 이 봉에서 더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스텝 3잖아요. 네. 이런 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사야 되잖아요. 저기에서.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1차 매수 금액은 항상 스윙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2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억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은 보통 스윙 기준으로 한 2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를 1차 매수 금액으로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 투단타는 처음에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큰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변동폭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먼저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습관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윙도 실패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게 20% 이상 급락했냐. 그래서 막 계산식 두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한 달 정선 돌파로 나는 산 다음에 반등하면 승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실패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실패죠. 장대항봉이 딱 나왔는데, 그죠?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시가 아래로 치고 내려간 흔적이 있는 경우에 이게 실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정선 돌파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나는 여기서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사야죠. 그럼 왜 사냐? 청산시키려고 사는 거죠. 얘는. 왜? 얘 때문에. 얘가 뭘 가르쳐 주는데 이 밑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 이후로는 물타기에서 청산하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내가 종가에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날 이제 좀 욕심 매수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불타기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얘 투자로 가져갈 거야. 더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근데 얘를 봤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청산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쪽에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비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 달 정선 돌파가 좀 까리해 생각할 때 이때 돈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선 돌파 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날 살지 말지를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날도 보시면 계속 밀렸거든요. 신저가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못 사면 이쪽에서는 뭘 봐야 돼요? 비중이 이제 확 늘어나잖아요. 여기서부터 물타기의 비중. 그러니까 내가 3배수 물타기를 해, 뭐 4배수 물타기를 해, 7배수 물타기를 해,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대 항봉을 기다리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장대 항봉은 얘가 하세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제대로 된 비스무리한 장대 항봉이 나왔냐?
6%짜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한미글로벌의 시총은 3천억밖에 안 되네요. 10분 그렇죠. 가져올게. 장대항봉이 아니죠. 음, 이해되셨죠? 음, 준 장대항봉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왔네요. 이제. 음, 그죠? 음, 얘가 나왔네요. 얘가. 음, 얘가 나왔네요. 근데 얘가 음, 뭐라고 알려줘요? 사지 말라고 알려주죠, 지금. 음, 이해되셨죠? 네, 이쪽에서 좀 사기 애매한 게 음, 또 10%짜리를 또 찾아야죠. 기다려야지. 예, 기다려야죠. 음, 안 나오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음, 얘 나왔네요. 나가. 이날. 음,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나왔네요. 음, 얘가 나왔네요. 얘가. 음, 예, 이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다. 음, 그러면 이미 수익 구간인 거죠. 음, 그죠? 음,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1년 반, 막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 원치 정착을 할지. 않지만, 예, 네. 원치는 않지만, 음, 어찌됐든, 이 종목이 내가, 보시면, 빨간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21년이면, 맞지? 이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기로 이렇게 보시면 2021년이면 이때거든요. 음, 그러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좀만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이 계속 이 빨간색이잖아요. 거의 다 빨간색이잖아요. 이걸 계속 늘어나고 그 얘기는 기다리기도. 예, 음, 기다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에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이 장대항봉이 발생된 첫날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급등주의 눌림목, 그러니까 장대항봉이 발생하고 두 번째 N자 패턴을 만들 때, 음, 그죠? 거기가 이제 눌림목이니까 아까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위치. 그래서 첫 번째 항봉이나 두 번째 갭상향봉이 바로 초단기 이 매매의 거래 대상 종목인 거죠. 그런 종목이 그런 패턴, N자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초단기 매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 상한가부터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제 재무가 좋다는 가정하에 음, 예, 차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패턴에서 음, 예, 음, 하락을 멈추게 해주는 그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쳤는데 두 번째 날 이때 못 사면 음, 다음은 361 정선 급하잖아요. 없네요. 이 같은 건 좀 아쉽지만 얘도 없고 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장대양봉 발생했고 이날 사도 되고 이날 사도 되는 거죠. 음, 보이시죠? 그리고 이날 절반 치고 올라가는 장중에 사도 뭐 큰 상관은 뭐 치고 올라간 흔적이 나온 이후에 음, 그럼 오늘이죠. 그죠? 그럼 분봉을 봐야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음, 그죠?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보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봉 정도에서 산다면 음, 그죠? 이 5일선 타고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1분봉에서 음. 2봉이나 2봉 정도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 2봉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2봉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항상 공색의 매수법을 기준으로 음,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진입할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초단기 매매로 이제 진입한 종목들은 왜 급등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하면 좋고
왜냐하면 이 재료 파악을 하게 되면 재료 분석을 한 그 종목들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먹어도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재료 분석은 이제 나중에 이제 투자 쪽에서 음,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초단기 매매는 이제 급등주 대상으로 이 눌림목 찾고 재료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런 매매법. 음, 이 정도로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네.